안녕하세요. 수박겉닦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서의 제왕, 사기에 숨겨진 천재성을 만나보려 합니다. 바로 사마천 최고의 발명품, 표입니다. 우리는 표를 통해 사마천이 어떻게 통사, 즉 보편적 역사를 완성할 수 있었는지 그 핵심 아키텍처와 데이터로 쓴 서사의 놀라움을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사기 130편 중 표는 단 10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를 단순한 연표나 부록으로 취급해왔죠. 하지만 이는 사마천이 설계한 정보 아키텍처의 핵심을 오해한 것입니다. 만약 표가 없었다면 사기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개별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열된 인물 비평 모음집으로 남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표가 사기의 오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사마천의 궁극적 목적인 통사를 구현하는 핵심 아키텍처임을 증명하려 합니다. 시스템적 필수 요건입니다. 표는 왜, 그리고 어떻게 통사의 열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마천의 목표는 단순한 기록, 즉 수리부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임소경서에서 자신의 역사적 강령을 밝혔습니다.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고금의 변화에 통달하여 일가의 말을 이루고자 했다고 말이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통, 즉 관통과 변화입니다. 사마천에게 역사의 본질은 정지된 복고가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이 창안한 기전체 방식은 이 목표와 구조적으로 충돌합니다. 황제의 연대기인 본기, 제후의 가계인 세가, 인물전인 열전으로 이어지는 이 구조는 역사를 인물 단위로 잘게 나눕니다. 즉 수직적으로 파편화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한신열전을 읽는 동안에는 소아나 유방의 시간을 잊게 됩니다. 각 인물의 생애라는 수직적 실린더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기전체가 만들어내는 파편화라는 구조적 한계와 고금의 변화를 관통하려는 통합이라는 철학적 목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파편화된 서사들의 집합으로 어떻게 고금의 변화를 관통할 수 있을까요? 사마천은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표가 바로 이 모순에 대한 사마천의 방법론적 답변이었습니다. 표는 무엇일까요? 표는 파편화된 열전과 본기라는 수백 개의 병렬적 타임라인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공통의 축으로 다시 묶어내는 색인 시스템이자 사기 전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백본이었습니다. 표가 없었다면 사기는 통고금지변이라는 사명에 실패한 미완의 저작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스템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을 보시죠. 본기, 세가, 열전은 각각 분리된 서사적 실린더로 존재합니다. 반면 표와 선은 이 수직적 실린더들을 수평으로 관통하는 분석적 커넥터입니다. 특히 표는 모든 컴포넌트의 중심에 위치한 중앙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합니다. 표는 시간, 공간, 행위자라는 공통의 축을 제공함으로써 사기의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고 동기화합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표가 사기 전체의 유기적 작동을 보장하는 핵심 아키텍처임을 보여줍니다. 표의 아키텍처적 기능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바로 진초지제월표입니다. 기원전 206년부터 202년까지 진의 멸망과 유방, 항우의 대립은 문자 그대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여기서 사마천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승자인 유방뿐 아니라 패자인 항우에게도 본기를 부여한 것이죠. 이는 당대의 공식적인 통치자가 항우였음을 인정하는 진실한 기록임과 동시에 사기 내부에 두 개의 경쟁하는 제왕의 타임라인을 만들어내는 서술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기에 수십 명의 열전이 각자의 시점에서 사건을 서술하면서 독자는 정보의 카오스에 빠지게 됩니다. 사마천은 선형적인 서사, 즉 시간 순서대로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는 이 카오스를 진실하게 표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형적 서술은 그 자체로 거짓된 질서를 부과하기 때문이죠. 그의 해결책이 바로 월표였습니다. 진초지제월표는 역사를 월 단위로 쪼개고 유방, 항우, 그리고 다른 모든 제후의 행동을 하나의 2차원 매트릭스에 동기화시켰습니다. 이 월표는 본기나 열전의 요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이 표는 사마천이 파편화되고 모순된 사료들을 모아 재구성한 마스터 타임라인 그 자체이며 데이터 원본입니다. 독자는 이 표의 한행, 즉 특정 월을 수평으로 스캔함으로써 유방이 팽성에서 참패할 때 한신은 어디에 있었는지, 항우가 오창에서 대치할 때 다른 제후들은 무엇을 했는지, 즉 동시대성을 한눈에 파악하게 됩니다. 월표는 사기의 다른 모든 서사 모듈을 동기화시키는 마스터 클록이며 통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엔진입니다. 표의 두 번째 핵심 기능은 분절된 서사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시적 인과관계와 패턴, 즉 사마천이 추구한 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조공신호표는 데이터로 쓴 서사의 완벽한 전범입니다. 여기서는 열전이 보여주는 감정적 서사와 표가 보여주는 객관적 데이터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먼저 서사의 영역입니다. 열전은 한나라 개국 공신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감정적으로 서술합니다. 예를 들어 회음후 열전은 한신의 극적인 삶과 여후에 의한 비참한 숙청을 그리며 뛰어난 재능을 가진 부하를 두려워하는 통치자라는 도덕적 교훈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서사적 주장입니다. 하지만 학문에서 일화는 증거가 될 수 없죠. 고조공신호표가 바로 사마천이 제시한 데이터이자 증거입니다. 이 표는 유방을 도운 143명의 공신, 그들의 공운,
봉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운명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기록했습니다. 이 143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론은 충격적입니다. 이들 제후들의 본국은 대부분 후대로 가면서 죄를 짓거나 대가 끊어져 후국이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전이 한신이라는 개인의 비극을 그렸다면 표는 이것이 시스템적 숙청이었음을 데이터로 증명합니다. 표는 한신의 죽음이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독자는 개별 일화에서 시스템으로, 공감에서 통찰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마천은 당시 황제 한무제의 검열 하에서 고조와 여후가 영웅들을 학살한 폭군이라고 공공연히 쓸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데이터 아키텍트로서의 해결책을 택했습니다. 그는 이름, 날짜, 공운, 운명이라는 객관적 데이터를 나열했을 뿐입니다. 그는 후대의 현자들이 이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를 실행하고 스스로 피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리라 믿었습니다. 표는 사마천이 숨겨둔 데이터로 쓰인 가장 무서운 심판서인 것입니다. 2부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사마천의 표는 일회성 발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후대 역사서술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 표의 진화와 사학사적 공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증거는 반고의 한서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반고는 한서를 편찬하며 사기의 오체 구조, 즉 표라는 형식을 계승했습니다. 이는 표가 역사서술의 필수적임을 입증한 것이죠. 하지만 반고는 표를 단순 모방하지 않고 자신의 역사관에 맞게 변형했습니다. 두 사람의 역사관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황제부터 한무제까지 과거와 현재를 모두 관통하려는 통사, 즉 보편사였습니다. 반면 반고의 한서는 오직 전한 왕조 하나만을 다루는 단대사, 즉 왕조사였습니다. 이 역사관의 차이는 표의 구성에 즉각 반영되었습니다. 이 비교표를 보시죠. 사마천은 10개의 표를, 반고는 8개의 표를 만들었습니다. 반고는 자신의 단대사 범이 바뀐 사마천의 상고시대 표들, 예를 들어 3대세표나 육궁연표 같은 것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사마천에게 표가 연결의 도구였다면 반고에게 표는 분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진화, 즉 패러다임 시프트는 반고가 표의 대상을 제도나 사상 같은 추상적 개념으로 확장했다는 점입니다. 반고의 진정한 패러다임 시프트는 그의 창작에서 드러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백광공경표입니다. 이것은 사마천의 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반고의 독창적인 발명품입니다. 그리고 이 표의 탄생은 곧 제도사, 인스티튜셔널 히스터리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의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백광공경표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권은 중앙과 지방의 모든 관직에 대한 사전입니다. 관직의 명칭, 기원, 업무, 정원, 변화 연역을 기록했죠. 하권은 승상, 장군 등 최고위직에 대해 211년간 그 자리를 거쳐간 인물들을 기록한 연표입니다. 이것은 사마천의 표를 뛰어넘는 개념적 도약입니다. 사마천의 공신표가 사람을 중심에 두고 그가 받은 봉토를 추적했다면 반고의 백광공경표는 관직이라는 추상적 시스템을 중심에 둡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웠던 사람을 일시적인 데이터로 취급하죠. 이로써 독자는 개별 인물의 부침이 아니라 제도 그 자체가 어떻게 생성되고 진화하는지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고의 두 번째 위대한 발명은 고금인표입니다. 이는 표라는 형식을 가장 추상적인 영역, 즉 도덕 철학의 정량화로 밀어붙인 결과물입니다. 고금인표는 공자부터 한 대의 인물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역사적 인물을 성인부터 우인, 즉 어리석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총 9등급의 도덕적 범주로 분류하여 나열한 표입니다. 이는 백광공경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추상화입니다. 사마천이 열전의 서사를 통해 은유적으로 도덕적 판단을 내렸다면 반고는 고금인표를 통해 판단을 서사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여 순수 데이터의 형태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사마천의 발명품이 지닌 무한한 잠재력을 증명합니다. 표라는 형식은 도메인에 구애받지 않는 범용적 분류 도구였습니다. 사마천이 연대기와 가계를 정리하는 데 사용했던 이 2차원 매트릭스를 반고는 행정과학과 도덕 철학을 정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사마천이 언제와 누가를 물었다면 반고는 어떻게와 얼마나 선한가를 표로 물은 것입니다. 표의 분류학적 논리는 한서의 또 다른 위대한 혁신인 예문지의 탄생의 지성사적 선례를 제공했습니다. 예문지는 형식상 표가 아닌 지로 분류되지만 그 본질은 표의 논리가 극단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예문지는 중국 최초의 국가 편찬 도서 목록으로 황실 도서관의 모든 장서를 분류한 거대한 지식의 지도입니다. 육아 경전, 제자백과 철학, 시부, 병서, 술수, 방기 등 예문지는 당대 사상 그 자체를 목록화했습니다. 예문지는 표의 논리적, 정신적 후계자입니다. 모든 것을 분류하고 구조화하고 매트릭스에 배치하려는 표의 지성적 충동이 인간의 모든 지식을 목록화하는 예문지를 만들게 한 것입니다. 반고는 표의 논리를 지혜 형식에 적용하여 인간의 모든 지식을 목록화할 수 있었습니다. 3부 사마천의 천재성입니다. 표는 단순한 연표가 아닙니다. 이는 혼돈처럼 보이는 역사적 사실들 속에서 질서와 인과관계를 발견하려 한 사마천의 천재적 정보 설계의 산물입니다. 데이터 아키텍트로서의 사마천을 만나보시죠. 표의 본질은 시간을 Y축으로,
공간이나 행위자를 X축으로 교차시키는 2차원 매트릭스입니다. 이는 12제후 연표나 6궁 연표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매트릭스 구조는 독자에게 신의 시점을 제공합니다. 열전을 읽는 독자가 한 명의 인물과 함께 지상에 묶여 있다면 연표를 읽는 독자는 역사의 상공을 부여하며 전체 지형을 조망하게 됩니다. 이 신의 시점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작용적입니다. 독자는 특정 행, 즉 특정 연도를 수평으로 스캔하며 춘추 전국시대 모든 국가에서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자는 특정 열, 즉 특정 국가를 수직으로 스캔하며 그 나라의 흥망성쇠의 궤적 전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은 숨겨진 인과관계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독자는 A국의 사소한 기근이 B국의 중대한 정치적 암살과 같은 해에 일어났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마천은 열전에서 이 둘의 관계를 결코 직접 서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이라는 데이터 아키텍트는 독자라는 분석가가 이 숨겨진 인과관계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를 설계한 것입니다. 표는 역사적 주장을 제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독자가 스스로 역사적 주장을 생성하게 만드는 분석 도구입니다. 표는 사마천의 가장 객관적인 기록인 동시에 가장 강력한 주관적 심판이 담긴 데이터로 쓴 서사이며 궁극의 진실한 기록입니다. 사마천은 한무제의 궁형을 겪으며 진실을 기록하는 행위가 곧 반역이 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는 역사가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당대 황제를 비판하는 진실한 기록을 남겨야 하는 역사가로서의 의무와 살아남아 저술을 완성해야 하는 개인의 현실 사이에서 말입니다. 표는 이 딜레마에 대한 사마천의 천재적 해답입니다. 표는 수사학을 반수사학의 형태로 위장한 것이죠. 표면적으로 고조공신호표는 이름, 날짜, 운명 등 객관적 데이터의 나열일 뿐입니다. 진실한 기록의 의무를 다하죠.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사마천은 데이터베이스의 아키텍처가 곧 논증임을 알았습니다. 그가 143명의 공신을 선택하고 그들의 운명을 기록할 10칼럼을 의도적으로 설계한 순간 이 표는 중립적 데이터를 넘어섭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패턴, 즉 체계적인 수청 그 자체가 서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부 실천적 제안입니다. 사기를 깊이 있게 읽는다는 것은 열전의 서사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표를 통해 서사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현대 독자를 위한 표 중심의 입체적 독서법 워크플로우를 제안합니다. 이 독서법은 사기를 2차원적 이야기에서 3차원적 역사로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표를 부록이나 참고자료가 아니라 본기, 세가, 열전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게 하는 내비게이션 허브로 사용해야 합니다. 4단계 입체적 독서 워크플로우입니다. 첫째, 클릭. 열전을 선택해 읽으며 이야기에 몰입합니다. 둘째, 피봇. 궁금증이 생기거나 전환점이 생기면 즉시 독서를 멈추고 관련된 표로 이동하여 데이터 포인트를 찾습니다. 셋째, 줌아웃. 그 표의 전체를 조망하며 행과 열을 스캔해 패턴과 맥락을 파악합니다. 넷째, 리리드. 데이터와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한 채 원래 읽던 열전으로 돌아와 같은 문장을 다시 읽습니다. 이 워크플로우를 회음 후 열전, 즉 한신의 비극 사례에 실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1단계 클릭입니다. 회음 후 열전을 읽습니다. 시장 불량배의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굴욕, 항우를 격파하는 군사적 천재성, 그리고 결국 여후에게 속아 종치는 방에서 처형당하는 비극적 최후에 감정적으로 이입하고 그를 동정하게 됩니다. 2단계 피봇입니다. 즉시 고조공신호표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한신의 데이터 항목을 찾습니다. 서사는 사라지고 냉정한 데이터만 남습니다. 공훈제 초격파, 초기 자귀 초왕, 최종 자귀 회음 후, 운명 모반 주살. 3단계 줌아웃입니다. 첫째, 진초지제월표를 봅니다. 한신의 결정적 승리들이 유방이 가장 절박하게 패배하던 순간과 동시에 일어났음을 확인합니다. 이는 유방이 한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을 제공합니다. 둘째, 고조공신호표의 나머지 부분을 스캔합니다. 한신뿐 아니라 팽월 등 수많은 공신의 운명란이 주살, 폐지, 죄로 채워져 있는 패턴을 발견합니다. 한신의 죽음은 정책이었습니다. 마지막 4단계 리리드입니다. 다시 회음 후 열전으로 돌아옵니다. 한신이 죽기 직전 남긴 탄식, 사냥개가 죽으면 사냥개를 삼고 나는 새가 없어지면 좋은 화를 숨긴다. 이는 이제 개인적 한탄이 아닙니다. 이는 표의 데이터로 뒷받침되는 제국 권력의 속성에 대한 냉철한 시스템 분석으로 다시 읽힙니다. 독자는 동정을 넘어 통찰을 얻습니다. 사기는 3D가 되었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사기의 열개표는 건조한 부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기라는 거대한 정보 시스템의 코어 아키텍처이며 파편화된 서사들을 통살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묶어내는 엔진입니다. 표는 사마천이 카오스에서 질서를 발견하고 일화에서 인과관계를 추출하며 서술 퍼런 검열 하에서 진실한 기록을 데이터로 암호화하여 후대에 전달한 궁극의 발명품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독자에게 표는 사기 독서의 끝이 아닙니다. 표는 본기, 세가, 열전이라는 수많은 서사의 방으로 끝없이 다시 들어가게 만드는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표를 통해 독자는 비로소 클릭하고 피벗하며 줌아웃하고 다시 읽는 무한한 발견의 순환에 참여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사마천이 설계한 이 위대한 아키텍처는 오늘날의 독자를 단순한 독자에서 분석가로 그리고 역사가로 변모시킵니다. 수박 겉핥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